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출국일입니다. 중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수입 역시 감소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 안팎의 수요 감소로 수출 수입 증가율 모두 예상 밖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이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전 세계 코로나 대유행이 본격화했던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중국의 수출입 실적이 이렇게 충격적 결과를 기록하게 된 것은 이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 둔화로 외부 수요가 감소한 데다가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과 주택시장 침체로 중국 내 수요도 위축된 영향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의 해외관 총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관세청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7일 10월 수출이 2,983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대비 0.3% 감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7%였는데 10월 들어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로이터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수출 증가율 예상치는 4.3%였고 블룸버그 예상치는 4.5%였는데 이를 훨씬 못 미치는 마이너스로 추락했다는 것은 상당한 충격을 던져줍니다. 중국의 월간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5월 3.3% 마이너스였는데 그 이후에 29개월 만입니다. 이건 중국의 3대 교역국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각각 12.6%, 9.0% 급감한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연합이 20.3% 늘어난 488억 달러로 1위를 부상을 했습니다. 이런 수출 내역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각합니다. 그동안 중국의 주력 수출 모델은 이 전자제품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미국과 유럽에 직접 선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것은 의류, 왕구 같은 저가 제품이었는데 원재료로 가공무역 형태로 수출한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부가가치의 대미국, EU 수출이 줄고 가공무역 스타일의 아세안 수출이 늘었다는 것은 이 주력 수출 모델이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죠. 실제로 제품별로도 보면 최대 수출품인 PC 같은 정보처리 장치 수출이 16.6% 급감한 195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가전제품이 마이너스 25%, TV 오디오가 마이너스 13.5%, 조명장치가 마이너스 15.7%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중국의 수출 모델 변화는 앞으로의 중국 경제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출 감소의 추이에 덧붙여서 시점도 문제입니다. 중국의 수출은 이 코로나19 확산을 빠르게 저지했던 2020년 하반기부터 호황세를 이어왔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있었던 지난 4월에 3.9%로 주춤했다가 다시 두 자릿수로 복귀를 했죠. 하지만 7월 18.0%에서 8월에는 7.1, 9월에는 5.7 등으로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연말 선진국 쇼핑 시즌을 앞두고 중국 수출이 둔화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국에 있어서 수출은 한마디로 중국 경제를 떠받쳐왔던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와 함께 중국의 3대 성장 축이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섬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경제에는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등 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가속, 그리고 물가 상승 흐름을 꺾기 위한 금리 인상 정책 때문에 외부에서 중국산 제품과 원자재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수출이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하루 신규 감염자는 5,496명으로 반년 만에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7일 확진자가 55명이 나온 수도 베이징은 시 대부분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시민이 아닌 사람이 이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것도 막고 있고 시민이 외부로 나가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위치한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공장이 있는 정저우시의 폭스콘 공장도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난 2일부터 7일간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아이폰 생산도 중단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시행에 따른 수시 봉쇄와 격리, 그리고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중국 내 생산에도 차질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지 않는 한 수출이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이 서방 세계에서는 10월에 당대 이후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중국 당국이 정책 고수를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의 통화 가치 약세라는 강점 또한 수출에 긍정적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10월에도 2.6% 떨어졌습니다만 수출 감소세를 막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내의 제조업 경기 지표가 이미 확연한 위축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0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걸 PMI라고 그러는데 이 PMI는 49.2로 9월에는 50.1였는데 이 9월 대비 하락을 했죠. PMI는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경기 지표의 부진은 중국 각지의 코로나 확산으로 상당수 제조업체가 생산 라인을 정상 가동하지 못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 자산운용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중국의 수출 부진도 수개월 이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하지만 방역 정책에서의 중대한 변화가 올해는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말한 겁니다. 캐피털 이코노미스트의 지춘황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의 수출이 다음 분기에 걸쳐서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금융 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의 부진이 내년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10월 수입액 역시 감소했다는 거죠. 해외간 총서 발표에 따르면 중국 10월의 수입은 2,132억 2천만 달러인데요. 지난해 10월 대비 0.7% 줄었습니다. 중국의 월간 수입 감소는 2020년 8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런 수입 감소는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호주, 일본, 대만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만 교역량이 대폭 늘어난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였습니다. 10월에 중국의 대러시아 무역은 수출이 35%, 수입이 36% 증가했습니다. 니혼게제신문은 중국의 대러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중국인 소비가 그만큼 움츠러들었다는 뜻이죠.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방역 완화 가능성을 일축하니까 이 중국인들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중국 경제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한 글이 미국 시간으로 8일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중국의 경제 엘리트들은 자신들은 돈만 벌면 되고 중국 공산당의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암묵적인 계약을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왔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3년임 확정 이후에 절대 권력을 확립하고 안보가 경제보다 더 우선시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중국 공산당을 향한 조그만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특히 베이징의 한 기업인은 시진핑 3기의 라인업을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한다 해도 지도부 내에 그동안의 전통처럼 견제 세력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경제 친화적인 온건파들이 다 사라지고 마치 중국을 대기근과 문화대혁명으로 이끌었던 마오쩌둥처럼 시진핑 주석이 1인 독재의 강력한 지도자로 군림했다는 겁니다. 이런 지도체제는 중국 경제계를 불확실성의 세계로 진입하게 만들었고 이는 당장 즉각 시장의 반응으로 표출됐습니다. 중국 주식은 폭락했고 위안화 가치 역시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본 경제 엘리트들은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당국의 처벌에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이젠 중국에서 모든 것을 접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캘리포니아 클레몬트 맥케나 컬리지의 민신페이 교수는 중국의 기업인들은 그동안 경제 원칙과 경제적 합리성이 지켜지는 경제주의 시대를 누려왔지만 이젠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시대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기업인들은 이런 흐름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 시진핑 집권 이후 국가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시장의 역할은 축소됐습니다. 시진핑은 당과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느라 민간 부분은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진핑 이익이 접어들면서 이젠 본격적으로 민간 경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시진핑의 경제에 대한 개념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지난 당대에서의 연설입니다. 여기서 시진핑은 안보를 쉬운 2번, 그리고 막스주의를 15번 언급했는데 경제는 단 3번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진페이 교수는 시진핑 3기의 라인업은 경제에 대해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오로지 권력 기반 강화에만 집중돼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980년대 자오지양 전 총리의 보좌관이었던 우거광은 시진핑 체제는 대중에 대한 지배 능력은 강화되었지만 통치 능력은 감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스리는 중국은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결론적으로 지난 당대에서 후진타오를 그렇게 끌어낼 수 있었던 정권이라면 중국의 그 누구에게도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적 갈림길에서 상당수의 경제 엘리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헤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